사랑합니다. 이투스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요. 고려 가요의 세계로 풍덩 들어갈 개념 이해 득템 전쌤은 김지연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요. 지금 고려 가요와 관련된 아이들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수능 특강 62페이지부터 우리 친구들 함께 할 건데요. 책은 펴놨네. 네, 시작하는 중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고려 가요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부터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 놔야지. 왜 놓냐고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고전이에요 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벌써부터 마음을 탁 접고 들어간 친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못하는 거예요. 네, 검은색은 글씨고 흰색은 종이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생깁니다. 이게 그나마 고전 산문이 되면 그래도 좀 나아. 왜냐면 걔는 읽을 수는 있거든. 근데 이게 고전 운문과 관련된 시가문학이 되면 장난하는 거냐고. 읽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국어 시간인지 영어 시간인지 막 이러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겁먹지 마십시오. 왜냐면 알잖아. 너만 몰라? 아니야. 네 옆에 있는 친구도 몰라. 네 옆에 있는 친구만 몰라? 아니야. 네 앞에 있는 애, 뒤에 있는 애. 우리가 함께 보면요. 아마 전국에 있는 아이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은 너랑 똑같이 머리 긁적이고 있는 순간이야 지금. 내가 진짜 이거 고전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수능 문제 쫙 놓고 이제 셉니다. 도대체 수능의 고전은 또 특히나 고전 운문은 몇 문제나 나오나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시죠. 이거를 틀렸을 때가 몇 등급 나올까 막 이런 것들 재보고 계시는 거잖아. 자,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고전 운문, 고전 시가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은요. 우리가 읽을 수만 있으면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읽을 수만 있으면 기본적인 문제들은 풀 수 있도록 나와. 이게 현대랑은 좀 달라. 현대 운문과 관련된 아이들이 수능에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막 함축적 의미가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막 시인 알아야 되고 시대적 배경 알아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들과 좀 다르기 때문에 마음을 좀 여유를 가지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읽을 수만 있으면 되는구나. 대강의 의미만 함께 샬라샬라 파악하시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는 이유, 내가 이렇게까지 괜찮아 읽을 수만 있으면 돼 라고 얘기했는데도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고전 문법과 관련된 아이들을 배웠을 때 그때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다고 자꾸 접목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근데 아니다. 자, 고전 문법은 문법이야. 문법이 나올 때나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시가문학에서 배우는 아이들은 작품을 통해서 배울 때마다 필기하시고 배울 때마다 학습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작품에서 또 똑같은 애가 나오면 그때 그런 게 나왔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연계하시면서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지시고요. 편안하게 가지시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아이 고려 가요입니다. 자, 전쌤이요. 분명히 고려 가요라고 적었는데 어떤 친구가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요. 이 아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려 소교라고 얘기하는 아이랑 같은가요? 다른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게 그렇죠. 지금은 내가 막 얘기를 해. 고려 가요, 고려 소교 같은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험자 모의고사 같은 데서 고려 소교라고 배웠는데 고려 가요라고 나오면 서로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유추를 해보라고. 머리는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죠. 얘도 고려를 시작하고 얘도 고려를 시작해야 우리가 자꾸 고대가요라는 애랑 헷갈려서 그렇지 고려라는 아이가 들어가는 아이는 운문문학에서 얘네 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같은 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앞글자가 라임이 맞춰지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자, 얘는 어느 시대 노래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그걸 왜 해 지금 질문을. 딱 봐도 알잖아. 눈은 괜히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 뭡니까? 그렇죠. 고려라는 단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고려시대 노래겠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바보 멍충이들하고 또 얘기를 해야 돼. 뭔 얘기를 해야 되냐면 고려시대에는 한글이 만들어졌나요? 아닌가요? 이 질문부터 해봅시다. 있니? 없니? 없죠.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고려시대 노래니까 한글로 적혀 있었을 가능성 0이죠. 당연하죠. 이게 막 내가 세종이 몇 대 왕입니까? 막 세종이 몇 년도에 만들었어요. 이런 얘기 안 해도 그냥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한문으로 적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읽기가 너무 어려운 글자들이 좀 있을 뿐이에요. 자,
이것도 함께 생각하시면서 고려가요와 관련된 아이들 함께 배워봅니다. 오늘 함께 살펴봐야 되는 아이는 서경별곡이라는 아이입니다. 자, 별곡이라는 아이가 들어가는 순간 익숙하지요? 네. 우리는 그저 수능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해서 청산별곡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청산별곡이 한번 수능에 딱 나오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별곡자 들어간 애들은 완전 패키지인 줄. 청산별곡 배우면 서경별곡 배우고 그 다음에 관동별곡까지 그냥 어르르 살펴보는데 그나마 서경별곡이 쉽지. 왜? 청산별곡, 관동별곡은 우선 길어. 겁내 길어. 그래갖고 이거 딱 페이지를 펴는 순간 오씨 이건 내가 감히 범접할 수준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죠. 자, 어쨌든 간에 별곡이라는 애들이 나와서 같은 작가가 지었냐 뭐 같은 애들이냐 이런 무식한 얘기하지 맙시다. 별곡이라는 아이는 원래 이제 정곡이라는 아이와 대조적으로 쓰이던 아이죠. 자, 그래서 정곡이라고 얘기할 때 정은요 바를 정, 그냥 바른 아이들을 올라올라 한 거고, 자, 별곡이라고 얘기할 때 별은 별책부록 같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약간 짜투리 변방의 노래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왠지 느낌상 정곡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별곡이라고 했으니까 별곡은 덜 중요한 것 같아. 그런데 수능에는 관동 별곡, 천상 별곡, 서경 별곡처럼 별곡이라는 애들만 다뤄지니까 그럼 또 이제 눈 씻고 찾는 거. 또 이럴 때는 우리가 또 자기 실력이 발휘되지. 정곡은 어디에 있냐, 그죠? 책을 막 뒤져. 그래갖고 이제 나와 있는 문제집을 다 뒤져봤는데 정곡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아이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질문하지요. 선생님 그러면 정곡은 언제 배워요? 정곡은 안 알려져 있나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B 그건 아닙니다. 이거 약간 이렇게 4대주의가 좀 담겨 있는 거야. 정곡이라는 아이, 정곡이라는 글자는요, 사실 이렇게 중국의 노래를 정곡이라고 하고, 걔네들은 이제 옛날부터 좀 계속 힘을 썼으니까. 그리고 약간 변방의 우리나라 노래는 별곡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에는 다 별곡이 붙는 거죠. 그래서 청산별곡, 서경별곡, 관동별곡 이렇게 붙을 뿐이라는 사실. 자, 그러니까 별곡이라는 이야기가 딱 나오면 그냥 우리나라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글자 2개만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청산별곡, 청산에 대한 노래, 서경별곡, 서경에 대한 노래라고요. 자, 그럼 이제 서경이라는 아이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서경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떤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경이라는 아이가요, 도시경자, 그 다음에 서울경자, 서울의 서쪽에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서경은요, 평양을 뜻하는 아이였대요. 자, 이런 것들. 오! 역사좀 공부했다. 한국사좀 공부했어. 그지? 자, 요때 우리가 함께 배워봤던 아이죠. 평양에 대한 노래라는 겁니다. 그럼 공간적 배경 딱 나왔네요. 서경이라고. 그죠? 공간적 배경 평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평양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평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김정은 얘기 아니야. 네. 자, 평양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볼 예정이에요. 자, 서경별곡.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목만 지금 몇 분째 얘기한 건지 모르겠어. 그치? 자, 서경별곡에 대한 이야기 전쌤과 함께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서경별곡과 관련된 아이들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고려가요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왔네요. 자, 우리 친구들은 고려가요라는 아이를요, 사실 전쌤과 함께 이렇게 수능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하기 전에 이미 배워봤어. 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올 때, 자, 초딩 때 다 잊어버렸니? 네. 그러나 중딩에서 고딩으로 올라올 때, 중딩 때 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애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중3 때 배웠던 아이들이 고딩 때 그대로 나왔습니다. 중3에서 배웠던 문법 요소가 고1 때 그대로 내신 문제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중3 때 배웠던 고려가요가 고딩 때 올라와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미친 듯이 고려가요 특징을 외워봤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나만? 지금 여기서 막 진짜 레알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 고려가요. 나랑 배웠던 다른 선생님이랑 배웠듯 기본적으로 정리한 아이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고려가요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3글자 띵띵띵 했습니다. 이거 뭐라고 배웠었냐면 3분 후에야 이렇게 배워봤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죠. 3분 후라는 단어가 우리 친구들 굉장히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럼 이제 3이 뭐고 분이 뭐고 후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도 대답할 수 있니? 또 다 잊어버렸어. 나는 안 치네요. 이러는 거 아니죠? 자, 3이라고 얘기하는 아이에는요, 3음보라는 글자 붙었었죠. 자, 음보가 뭐냐고요? 끊어읽기였었습니다. 3번에 끊어읽는 걸 3음보, 4번에 끊어읽으면 4음보. 그렇죠. 이것도 이제 좀 발전하는 거야. 조선시대 가서
가사 시조와 관련된 아이들, 자 가사문학과 관련된 아이들을 배우면 늘 항상 4번에 끊어있는 사음보,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굳혀주고 이렇게 4번에 끊어 읽었었잖아요. 그런데 자 보고 있는 아이들 고려가요는 3음보였습니다. 까시리 까시리 이거 그죠? 버리고 가시리 이거 이렇게 3번에 끊어 읽었어요. 그런데 이 3음보라는 아이가요 사실 고려가요에서 끝나는 건 아니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 내가 니들의 기억력을 위해서 지금 노래도 부르고 있잖아. 네. 자 이렇게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보실 때도 3번에 끊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리랑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아리랑에서부터 연결이 되어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라고 했었던 그쵸 김소월의 진달래꽃까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3음보로 끊어 있는 아이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더라. 그런데 이런 김소월처럼 3음보로 끊어 있는 애들한텐 붙어가는 이름이 있어요. 그걸 바로 뭐라 그랬냐면 민요시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3음보가 바로 민요에서 볼 수 있는 자 민요적 다른 말로 전통적 운율, 어려운 말로 율격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시작이 고려가요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분이라는 아이였어요. 분이라는 아이는 분연체, 분절체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한자도 써봐. 나는 여자 그런 여자 배운 여자. 자 그래서 나누면 그죠 이렇게 나눌 분자를 쓰죠. 연을 나누는 애들 그래서 분연체라고 합니다. 자 눈으로 보십시오. 아 눈 크게 떠라.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자 페이지 쫙 보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서경별국이라는 아이는 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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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어리가 3개로 딱 나눠져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십니다. 그죠? 자 배웠었던 가시리라는 아이를 보더라도 가시리도 이제 고려가요라고 했잖아. 걔도 보시면 기승전결 4개로 나뉘었었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자꾸 옛날 얘기해서 미안하다. 네, 그랬었어. 자, 이렇게 연으로 나뉘고 있었던 아이들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후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아이는 후렴구라고 합니다. 청산별국에서 열리열리열라숑 yar라리알라라는 아이가 있었던 것처럼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려가요에서는 후렴구가 두드러지게 보여지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가요 3분 후라는 고려가요 특징을 한번 다시 기억해 봅니다. 그럼 이제 배우는 아이에서 우리가 서경별곡을 배우니까 서경별곡 안에서 도대체 이 3분 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셔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전쌤이 한번 우리 친구들과 살펴볼 겁니다. 우선 제일 먼저 분연체라고 얘기하고 있는 연이 나뉘는 것들은 알았어요. 자 그러면 후렴구라는 애들 한번 살펴볼까요? 자 봤더니 아 그렇죠. 눈에 보이십니까? 위두렁숑 두렁숑 다링들이 위두렁숑 두렁숑 다링들이 위두렁숑 나 주문이야. 아 혀도 안 들어가는데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돼. 네. 자 이런 아이들 계속해서 나오죠. 여기뿐 아니죠. 2연에서 3년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자 이렇게 배우고 있는 후렴구에 대한 아이들을 외웠어. 외웠어. 고려가요 하면 후렴구와 관련된 아이들, 후렴구의 특징과 관련된 아이들을 미친 듯이 기억합니다. 왜 기억하냐고요? 그게 수능에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수능에 나왔었던 애들이라 그러면 학교에서 막 이제 이거 수능에 한 판 나왔다 그러면 그것만 외워야지 막 이러고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자 후렴구의 특징을 배워봤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위 두어렁숑 다링들이 또는 청산별구에서 왔었던 것처럼 자 얄리얄리얄라 숑 얄라리얄라 라는 애들을 보시면 기본적으로요. 자 이런 후렴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봤더니 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없어요. 자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흥을 만들 조자를 쓰죠. 그래서 흥을 만드는 구절이다. 조흥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흥을 그냥 이렇게 띵띠딩띵띵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왜 그런다 그랬죠? 그죠? 고려 가요야. 이게 고려 가사가 아니라 고려 가요라고 이야기하고 고려 속유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노래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고려시대 처음부터 이렇게 노래는 아니었을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선생님이 예상컨대 이 아이가 고려 가요라고 하는 고려시대 막 불렸을 때는 그러니까 띵띵띵띵 위드렁숑 두렁숑 이런 아이들이 있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 아이가 나중에 조선시대로 오기 시작하면서 그죠? 뭔가 적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적힐 때 노래로 적히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가요가 어디에서 전승돼요? 적혀있는 그 책들을 보시면 출전들을 보시면 주로 다 뭡니까? 시용학 악보, 악장 가사처럼요. 뭔가 이렇게 노래일 것 같은 느낌을 쏴주는 경우들이 있어. 자, 그래서 얘가 노래에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그냥 띵띠릉 띵띵 하고
악기가 연주됐을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을 이 부분에 그냥 악기만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선 그냥 멜로디만 있어요. 라는 의미에서 악기 소리를 흉내내서 적은 것이 아니었을까 예상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얘네들은요. 의미도 없고 흙만 돋구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어 시간에 꼭 배우는 이유는 얘네가 운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죠. 시에서 뭔가가 반복이 돼. 그럼 무조건 우율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런 애들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후렴구가. 그러니까 의미 없는 예를 굳이 우리가 어렵게 배워야 될 필요 있어 없어. 어떤 애들은요. 가끔 이제 가시를 배울 때처럼요. 앞에 있는 아이는요. 악기 소리고 뭐 뒤에 있는 아이는 감탄사고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절대 안 나와. 알겠니?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함께 기억해 주실 거야. 그래서 전쌤은요.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서경별곡이라는 아이를 배울 때요. 위도렁성 다림들이라는 후렴구 지워. 그까이까 다 지워버립시다. 필요 없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 보려고 했어요. 서경이 아질가. 아질가가 뭐예요, 선생님? 서경이라는 아이는 내가 그래도 좀 알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목을 내가 겁나 길게 한 이유가 있었잖아. 그치? 자, 거기서 서경이 평양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알겠는데 아질가? 모르겠네. 그러고 나서 봤더니 닷군데 아질가. 여해물은 아질가. 귀시란디 아질가 나왔습니다. 이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미 없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이런 걸 남는 음이라고 해서 여음이라고 해요. 자, 얘네들도 버려. 네, 버려. 다 치워.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서경이 뭐야? 똑같은 말 또 나와. 닷군데 똑같은 말 또 나와. 여힘으론 또 나와.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아이들도 또 의미 없어. 자, 그래서 또 지울 거야. 행복해. 겁나 행복해. 뭔가 막 지워졌어. 그지? 그러면 교과서에서 만들 때도 좀 지워서 나올 것이지. 괜히 헷갈리게. 자, 그런데요. 얘네들이 수능에서도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올 때 이렇게 나오면 올레 하십시오. 왜 올레 하냐고요? 봐봐. 후렴구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고려가요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 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쉽지 않다. 네, 쉽지 않아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친절하기는. 자, 아무튼 근데 그 아이들을 싹 지우고 났습니다. 후렴구까지 딱 지우고 났더니 아하, 남는 애들이 결국 이렇게 남더라라는 거죠. 너무 간단하죠. 자, 이렇게 남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고려가요의 세 가지 특징 중에서 분연체, 그죠? 그 다음에 후렴구 빼고 나서 사문보라는 애가 눈에 보입니다.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낙건대에서 생긴 그의 말은 이런 애들이 난감한 거야. 그죠? 여행으론 제3배 발이 식어 괴실한데 여러금 정리노이다. 욕 아니다. 욕 아니야. 조심해라. 자, 그래요. 서경이라고 나왔습니다. 서경이. 자, 여기서 이제 평양이라고 했었는데, 평양이 서울이지만, 평양이 서울이래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한국사를 겁나 열심히 공부한 거지. 그러고 이제 얘기한 거야. 선생님, 고려시대 서울은, 다시 말해, 고려시대 수도는 서울이, 평양이 아니거든요. 배웠어. 그죠? 어디입니까? 개성이래. 그죠? 개경이래. 자, 그래서 얘는 서울이라고 안 했잖아, 이름. 그죠? 서경이라고 했잖아. 서울에, 자, 서쪽에 있어요. 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여기서는요, 우리에게 헷갈리게 서울이라고 가르쳐 주나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서울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대도시예요. 네. 큰 도시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간에 고려시대의 역사를 쫙 배우다 보면 한국사 중간에 평양으로, 서경으로 수도를 천도하자, 옮기자라는 운동이. 야, 나의 지식의 끝은 어디야.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마도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겠구나라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공간적 배경이라고 얘기하는 아이가 지금 어디라고요? 그래요. 서경입니다. 평양이죠. 자, 그런데 닷군데라고 되어 있죠. 닷군데라는 아이는 닦았다. 네. 닦았다, 잘 닦였다, 잘 가꾼 도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닦군데 소성경, 소 작은 성경, 네, 서울 작은 도시를, 네, 어디입니까? 여기는 그렇죠. 여기서는 평양이겠죠. 자, 잘 닦여져 있는 이 작은 도시인 평양을 내가 뭐라 그랬어요? 구위마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요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잘못 표기가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자, 괴라는 글자였을 것으로 유추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실력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지. 요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려가요라는 애를 포기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고, 요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공부를 좀 했구나라는 것들을 검증받는 겁니다. 자, 질문. 괴는 뭡니까? 자, 괴라는 단어는 지금 없는 단어야. 자, 옛날의 의미야.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죠? 그죠? 사랑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괴라는 단어가 이렇게 우리가 고전과 관련된 아이들에서 나오면 사랑입니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느냐. 그죠? 그걸 알 수 있느냐를 실력이라고 합니다. 자, 사랑하지만은 사랑한답니다. 자, 사랑하지만 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이제 알 수가 있죠. 이 글의 시적 화자는 평양에 사나 보구나. 그리고 이 글의 시적 화자는 평양을 사랑하는가 보구나 라고요. 자, 그러나 여해임으로는 여해다라고 나왔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별하면, 자, 내가 길쌈배입니다. 길쌈배, 형광펜 밑줄 땡냐? 그렇죠. 별표 땡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 자, 질쌈배, 이 아이는 길쌈이라는 단어와 자, 배라는 단어의 합친 말이죠. 됐어, 됐고. 길쌈과 배라는 아이는 배틀, 웅치키, 웅치키. 웅치키 뭐 하는 거야? 네. 배틀 짜는 거야, 배틀. 네. 증여가 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힌트. 자, 이 길쌈배를 통해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이 글의 시적 화자는, 자, 남자계, 여자계, 길쌈배를 할 수 있는 여자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들이 하는 일은 주로 뭐야? 이렇게, 그렇죠. 길쌈배. 옷 짜는 거야. 바느질 하는 거야. 얘가 먹고 나서 자고 일어나면 하는 일이 이거밖에 없는 거야. 물론 이제 얘가 선생님 저는 노비예요. 막 이러면 이제 일을 해야지. 그러나 이게 양갓집 교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이런 애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공부를 했겠어 뭘 했겠어. 옛날에는 먹고 나서 일어나면 바느질을 누가 더 예쁘게 술을 넣느냐, 그죠? 누가 더 예쁘게 옷을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길쌈배가 시적화자가 여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나서 할 만한 것, 다른 말로 바꾼다면 생계 유지 수단이더라.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바로 길쌈배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길쌈배를 버린다 라고 되어 있어요. 헐, 안 돼. 이러지 마. 여자 이러지 마. 남자애가 아무리 좋아도요, 남자애 너 하나라면 내 모든 걸 다 버리겠어요. 왜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잖아. 남자친구가 겁나 가난해. 그래갖고 막 고시 공부한대. 그래갖고 여자애가 막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돈 갖고 남자 뒷바라지를 해. 고시 합격한 남자 어떡하니? 그죠? 여자 버리고 돈 많은 여자 찾아가. 그게 현실이야.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여자 그걸 몰랐어. 드라마 좀 보줘야. 그치? 그래가지고 길쌈배를 버리고 쾌실한 뒤 쾌 동그라미 땡냐. 알고 있죠? 뭐라 그랬어? 그쵸? 사랑만 해준다면, 사랑해 주신다면, 자, 뭐라 그랬냐면 우러검. 자, 고음 연가패 밑줄 땡냐, 별표 땡냐. 자, 이거 우리가 한번 배워본 적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정읍사에서 높이곰도다샤 이렇게 하면서 배워본 적 있으시죠? 나만 배워봤어. 됐어. 지금이라도 들어봐. 네, 그쵸? 자, 높이 곰 할 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배워. 이거 아니다. 자, 높이라고 얘기를 하는 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울어라는 아이 울며라고 해석을 할 거니까 울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쫓니노이다.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해봐요. 평양이 서울입니다. 대도시예요. 잘 닦여져 있는 곳입니다. 많아. 그러나 네가 나하고 이별한다고 얘기하면 나는 내 생계 수단이고 평양이고 다 버리고 울며 너만 어떻게 할 거야? 쫓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지 말라고. 이러면 금방 질린다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 여자 뭔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가 이 고려가요의 기본으로 제일 먼저 배웠던 게 뭐라고요? 고딩에서 제일 먼저 올라와서 가실이라는 아이를 배웠다고 했단 말이야. 자, 가실이 싸러리랐다. 그죠? 아니, 왜 이래 청산교육을 미쳤나봐요.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했습니다. 가시렵니까? 날 버리고 가시렵니까?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별한 상황이죠? 그런데 걔는 뭐라 그랬었냐면 내가 너를 잡고 싶지만은 내가 너를 붙잡으면 뭐야 이렇게, 그죠? 서운해. 기분 나빠. 할까봐, 다시 안 올까봐 두려워서 보낸다고 했습니다. 자, 얘만 그랬니?
아니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에서도 그죠? 어때요? 그죠? 그냥 보내요. 아리랑만 그랬네. 진달래꽃도 꽃빛까지 그죠?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러면서 어떻게 보내요. 근데 얘는 어떻게 안 보내겠대. 쫓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년에서는요 강한 이별에 대한 거부가 이렇게 드러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애는 적극적인 아이죠. 따라가겠습니다. 네, 다 버리고 갈게요 라고 얘기해요. 쉽지 않아. 선생님이 이제 여자로 빙의했어.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남자 때문에 내가 생계 유지 수자 니들을 다 버리고 간다? 쉽지 않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난 서울 좋아. 마트도 있어야 되고 병원도 있어야 되고 커피숍도 있어야 돼. 시골에 가면 와이파이 안 터지잖아. 그죠? 어디 와이파이 어디 터지 이러고 다녀야 되잖아. 근데 그걸 다 버리고 간대. 사랑의 힘이란 이런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잠깐 좀 정리해 볼게요. 뭘 정리해 볼 거냐면 그지. 서경별곡이라고 얘기하는 아이와 앞서 살펴봤습니다. 가실이라고 얘기했던 아이. 자,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공통점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는 둘 다 이별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둘 다 이별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죠? 버림을 받는 여성적 어조입니다. 이것도 이제 좀 말이 많기는 해. 워낙 이제 막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키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성적 어조, 남성적 어조라는 말을 국어 시간 빼자라는 국민 청원도 있었답니다. 문학은 문학으로 봐. 자꾸 그러지 말고. 왜 그랬냐면 흔히 말해 우리가 여성적 어조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주로 이별했어요, 버림받았어요, 그리워하고 기다립니다. 이런 애들이 여성적 어조야. 그러니까 남성적 어조라고 얘기하면 가장 대표적인 이육사처럼 싸우자, 나가자, 얘기하자 막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야 남자만 그래도 날 봐, 날 이런 식으로 본다면 난 남자야, 여자, 남자야.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래서 없애자라고 했지만 이제 문학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뭔가 순정적이야 이런 걸 여성적 어조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갈래로 봤더니 갈래는 뭐였습니까? 고려, 가요, 고려, 소교라고 얘기한 아이로 갔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고려가요가 가지고 있는 삼음보, 분연체, 자, 그 다음에 후렴구라는 3분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서경별곡은 가시리와 다르게 이별을 거부합니다. 싫어! 그리고 가시리에서는 가자마자 돌아오세요. 미래. 그죠? 그때 우리 만나. 잊지 말아요. 이런 건데, 자, 어때? 서경별곡에서는, 레알 다 필요 없어. 야, 지금 내가 따라가. 끝. 그죠? 현실을, 다시 말해, 현세를 지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에서 차이점을 볼 수 있더라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내신 문제를 보듯이 선생님이 꼼꼼하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그냥 촉촉촉 하고 가면 돼. 그럼 참 좋겠는데. 우리가 고전을 못하는 이유는 자꾸 낯설기 때문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꼼꼼하게 내신 대비하듯이 살펴봐 놔야 그래야 나중에 이제 연계율이 높아지니까 EBS하고 자 수능장에 딱 가셔가지고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이렇게 내용을 딱 봤을 때 이게 보기 안에 딱 들어갈 때 실제로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고전에선 그래요. 꼬아서 내지 않아요. 다만 잘 해석했느냐, 낚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수능의 가장 기본적인 다른 작품과 연계가 가능하느냐라는 것들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도 함께 좀 중요하게 봐두시고 요런 지식을 좀 머리에 가지시고 그래서 나란 여자 이런 거 좀 아는 여자 네 이렇게 좀 우리 친구 생각하시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을 통해서는요 여자가 굉장히 이별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여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리처럼 다른 아이들에서 봤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2연으로 가볼게요. 자, 2연에 갔더니 네, 역시 마찬가지로 후렴과 관련된 아이들은 다 삭제하고 봅니다. 구슬이 바위에 디딘 달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구슬이에요. 구슬이 바위에 네, 디딘들, 떨어진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했다? 가정해 봅니다. if 가정을 했어요. 그래도 긴 히든, 네, 히든, 네, 알죠? 네, 이 아이가 2번 읽는 겁니다. 네, 이거 시옷과 디귿을 어떻게 읽어요? 이러는 거 아니지? 자, 여기 있습니다. 긴이라고 나와 있는 아이는 끈입니다. 끈. 자, 끈이 그치리이까? 라고 했죠. 보이진 않지만 네, 물음표 보였을 거야. 자, 그래서 서리법도 함께 쓰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끈인들 그치리이까? 라고 나와 있으니까 끊어지겠니? 끊어질까요? 네, 이런 얘기죠. 그럼 끊어진다는 얘기야? 안 끊어진다는 얘기야? 안 끊어진다는 얘기야. 서리법 그런 거죠. 그런데 중간에 뒤에 뭐라고 나와요? 나난 이라고 나왔습니다. It's me? 아니야. 나난 이라는 말은 우리가 해석 안 하셔도 돼요.
가시리에서 말았습니다. 그죠? 여음구라고 얘기했어요. 자,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난이라고 나왔으니까 역시 지웁니다. 자, 구슬의 바위에 떨어진 데 끈이 끊어질까요? 아니, 구슬을 떨어뜨리는 대신 또 끈 얘기는 왜 나오는 거야? 자, 이런 목걸이. 야, 내가 오늘 또 요거 얘기하려고 이렇게 또 차고 왔어. 네. 구슬 겁나 많이 달려있어. 좀 있어 보이니? 네. 자, 이런 걸 가지고요. 바위에 던졌습니다. 빵! 하고 던졌더니 당연히 구슬이 바위에 부딪히면서 다 떨어졌죠. 그러나 끈은 남아있을 거야. 끈은 자르지 않나 그대로 남아있겠죠. 자, 그런데 지문입니다. 지문이라는 단어 우리 친구들 알고 있습니다. 언어 역사성 할 때 함께 배워보죠. 자, 지문이라는 건 숫자 1000을 나타냅니다. 천해, 천년이에요. 천년을 외로곰이네요. 여기 또 나왔네. 곰, 형광펜, 밑줄 땡야, 별표 땡야. 자, 이거 강조라고 했습니다. 강조 곱하기 2. 자, 외우라는 말은 외로이. 그죠? 외로이. 자, 이렇게 여신달이라고 했습니다. 지는들이란 얘기죠.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그런데 나 또 질문해야지. 나 이런 거 좋아해. 뭘 좋아하냐면 남자친구 있어요? 네. 여자친구 있어요? 이런 거. 나 이것도 중고딩 애들한테 딱 얘기할 때 갑자기 애들 얼굴빛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나랑 눈을 안 마주치는 거야. 왜? 무슨 못소리예요. 남들 연애할 때 뭐 했네. 그지? 자, 그래요. 니들의 못소리입니다. 언제부터 못소리야? 그래서 이제 세워봤더니 엄마 뱃속에서 순풍하고 태어날 때부터 못소리는 아니야. 사실 유딩 때 가봐. 엄마한테 물어봐라. 한 5살, 6살, 7살 유치원 다닐 때는요. 아빠도 필요 없고 엄마도 필요 없고 옆집에 있는 또는 뭐 유치원에 있는 얘하고 내가 결혼할 거야 라고 하면서 둘이서 막 사귀었다. 요즘은 유치원만 가도 커플링을 낀다면서요. 일주일에 하나씩 낀대요. 300원짜리로 해가지고. 자,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했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못소리긴 하죠. 슬퍼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지금 막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못소리 영원하진 않을 겁니다. 그죠? 네, 우리가 이제 대학교 가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남자친구 만들려고요. 엄마가 그랬는데 대학 가면 남자친구 생긴다. 안 생긴다. 막 이래. 자, 남자친구. 그렇죠. 1000년까지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1000년 동안 못소리겠네. 근데 얘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1000년을 외롭게 지낸대요. 뻥치고 있네. 그래서 과장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낸들 신인닷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믿음은 아니었겠죠. 아마 사랑이라는 의미였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랑을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한테 물어봐봐. 엄마가 사랑으로 사시는지 믿음으로 사시는지. 엄마는 이만 딱 이해하시죠. 아빠하고는 사랑은 무슨 왜 이래 식구끼리 그치? 막 이러고 있는데 자, 신인닷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죠. 자, 이건 그치리 라고 했죠. 역시 보이진 않지만 자, 물음표 설이 딱 보입니다. 그친다, 그치지 않는다. 그렇죠. 그치지 않는다. 1000년을 내가 외롭게 살아요. 님이 떠난 상황에서 외롭게 있다고 해도 나에 대한 님에 대한 사랑은 자, 변함이 없을 겁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을 저는 안 잊을 거야 가 아니라 어디에 비유했나요? 구슬에 비유했습니다. 구슬에 있는 긴 끈이 여기서 누구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나와 있는 믿음, 사랑, 신과 똑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아이와 여기 나와 있는 구절이 서로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꾸되고 있습니다. 대꾸가 뭔데요?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아이를 대꾸라고 합니다. 조금 더 어렵게 이 아이를 지문 속에서 함께 살펴본다면 거기서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해요. 통사라는 말은 문장이라는 뜻이죠.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얘기한 아이들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 그래요. 그렇구나. 영원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하고 끝나려고 봤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공부 좀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 아이가요. 선생님 저 정석가라고 얘기하는 아이들 보면 걔 맨 뒤에도요. 똑같이 토시 하나 들고 똑같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야 누가 베낀 거야? 요즘 말로 누가 표절한 거야?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요. 표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이 생각을 했죠. 정답은 없어. 첫 번째는 표절했을 거야. 걔가 얘를 했는지 얘가 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표절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아마도 이때는 오빠 몸에는 요런 거 라면 먹고 갈래요? 요런 거 이게 무슨 의미를 함축하는지 알죠? 자, 요렇게 유행하는 말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때 애들이 아 뭐야 선생님 아니 이렇게 노래 속에서 유행하는 말들이 나오기도 한다고요? 아 그럼요. 아 선생님 얼마 전에 한 학생한테 당했어. 학생 그런 거야. 선생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에 노래 좀 불러보세요. 그 선생님이 당연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이러고 있었어. 이러고 있었어. 근데 애들이 막 웃는 거야. 왜? 니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이거 생각한다며? 그렇고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딱 듣고 뭘 생각하냐에 따라서 나이가 나오는 거라면서 나이 시험한다 막 이래 자 그래요 그런 식으로 봐봐 동일한 아이가요 서로 다른 노래에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동일한 아이가 동일한 연이 서로 다른 노래에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유추해 보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또 하나 봤더니 1년에서 그랬죠. 나는 네가 떠난다면 내 거 다 버리고 따라갈게요. 누가라고요? 그쵸. 시적 화자가 누구냐 봤더니 시적 화자가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이 이연으로 와서 자연스럽게 천년을 내가 외롭게 있는다고 해도 자 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고? 1년에서 분명히 아씨 내 거 다 버리고 따라간다 씨 줄 때까지 따라간다 그냥 혼자 못 보낸다 했던 여자가 외롭게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변함이 없대. 그러니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또 누군가가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럼 시적 화자가 갑자기 남자로 한번 바꿔볼까? 그래서 이제 여자가 따라갈게요 라고 했을 때 남자가 답을 해주는 것 아닐까라고 유추해 봤더니요. 자 여자가 나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갈게요 라고 했더니 남자가 그러지 마. 천년을 내가 혼자 있어도 너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고 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래 보이나요? 아 그쵸 그래 보여. 근데 이런 놈은 만나지 마라. 이게 원래 있을 때 잘해주는 거지만 내가 나중에 하늘 별을 따다 줄게. 널 잊지 않을 거야. 이런 거 믿는 게 아니야. 자 그래. 자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성의 답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다시 3년으로 넘어갑니다. 3년엔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을까 봤더니요. 3년에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대동강이라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땡냐 그래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1년에서 봤었던 평양처럼 구체적인 뭐가 나왔나요? 구체적인 지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동강이라고요. 자 대동강은 넓었죠. 네, 넓은 줄 몰라서 배 내어 놓았냐? 사공아 세모 땡냐 아니 분명히 남자랑 여자랑 지금 사랑하는 상황이에요. 이별하는 상황입니다. 여자가 지금 남자 보고 가지 말라 키우 내가 따라가겠다 키우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남자애가 나 천년 동안 들었지 않을 거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느닷없는 사공은 멍미 이게 멍미. 자 봤더니 이렇죠.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라고 얘기하는 상황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아마도 이야기를 여자가 하는 것 같아요. 자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여자 네, 있죠? 가지 말라 끼우 하고 있고 남자 그래도 네, 가겠다 큐 이렇게 치마 입으면 어떡해. 네. 자 남자 가겠다 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대동강을 건너갈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가 있어요. 배에 사공이 이렇게 타고 있는 상황이고 자 남자애가 지금 이 배에 타려고 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여자애가 남자애를 잡으려고 봤는데 남자애가 그래도 어떻게 해 그죠? 안 가겠어가 아니라 천년이 지나도 변함없을 테니까 날 보내줘. 나 간다 라고 얘기하니 이제 누구라도 잡아야 돼. 사공이라도 잡아야 돼. 그래서 이제 사공한테 대동강 넓은 줄 몰라? 그래서 오늘 배 내어놨냐?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공이 그 얘기 듣는다고 그래 너의 님을 내가 보내줄게 할 것 같진 않아. 자 그러니까 이제 협박합니다. 네 각시입니다. 네 각시라는 건 여자. 네 각시, 네 여자친구 또는 네 부인이 럼런디 라고 나왔어요. 럼런디 라는 말은요 음탕합니다. 또 빨간색 펜 들어. 자 그래서 19 동그라미 이런 거 해야지 그죠? 음탕한 줄 또는 바람난 줄 몰라서 너의 배에 연진다는 얹었다. 다시 말해 태웠냐 사공아 세모 어디냐 그렇죠. 자 지금 누구한테 원망합니까? 사공을 원망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원망합니다.
너씨 니네 각시가 음탕한 줄 몰라갖고 지금 너 지금 네 배에 누구를 태운 거야? 보이진 않지만 나의 님입니다. 나의 님을 태웠니 사공아? 라고 했어요. 근데 자 얘는요 지금 님 때문에 처음 대동강에 왔어요. 이 사공하고 알리만무합니다. 알 수 없어. 근데 느닷없이 사공한테 네 여자친구 바람났어. 저기서 딴 남자랑 지금 팔짱 끼고 가더라. 이러고 있습니다. 나 이런 것도 좋아해. 그치? 아주 이런 삼각관계 또 찾아가야지. 그래서 어떻게 남자가 사공이 이 얘기 듣고 어떻게 해야 돼? 낫을 들고 따라가야지. 아유 이것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어. 가야지. 그럼 이제 어떻게 구경해야 돼? 막 이래. 자 실제로 사공의 여자친구가 바람났다. OX? X. 그렇죠. 아니야. 이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모함하는 겁니다. 왜 모함하나요? 그렇게 해서 사공이 열받아. 사공이 자기 여자친구 따라가야지 얘가 사공 없는 빈 배를 노저어 노저어 가면 이것도 문제인데 완전 내가 노를 저어서라도 너한테서 오늘 도망가겠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래. 자 이렇게 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대동강입니다. 대동강 동그라미 땡야. 그래요. 역시 구체적인 지명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함께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잠깐 우리가 함께 필기해 봅니다. 자 여기서는 공간의 구조의 짜임에 따라서 공간 구조가 변함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제일 먼저 평양이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대동강까지 나오죠. 서경이라고 얘기하는 평양과 그리고 대동강이라고 얘기하는 이 공간은 그냥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이 이 공간 평양 서경이라고 얘기하는 곳과 자 대동강이라고 얘기하는 곳에 대해서 강한 향토 자 고향에 대한 사랑을 느끼나 봐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서경은 어떻습니까? 아직 얘네가 이별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둘이 함께하는 공간이에요. 자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추억의 공간이면서 사랑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대동강을 건너가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별의 공간이에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간의 의미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대조를 이루고 있는 공간에 구조가 있다는 것도 우리 친구들 함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대동강을 건널까 봐 나는 걱정이 돼요. 그러면 아니 아까처럼 그 정도면 같이 타면 되잖아. 대동강 같이 타면 되잖아. 배 같이 타고 가면 되잖아. 수영이라도 할 것 같은데? 막 이랬는데 봤더니 대동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나오네요. 이유는 뭐냐면 대동강 건너편 곳을 나왔습니다. 곳을 동그라미 땡냐. 이 아이는 곳이라는 의미죠.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변했나요? 꽃이라고 변했습니다. 대동강 건너편에 아마도 꽃이 있나 봅니다. 자, 이 꽃을 배 타고 들어가면 너 어떻게 할 거야? 꽃꾼이다. 아니죠? 네. 꽃을 꺾을 거잖아. 꽃을 꺾을 거잖아. 누가? 님이. 이놈 새끼 나한테 지금 거짓말 했네. 왜 그러냐고요? 1년에서 내가 따라간다 그랬더니 2년에서 얘가 뭐라 그랬어? 1000년이 가도 안 변해 했거든? 근데 난 알았어. 대동강 건너의 꽃? 그냥 꽃이겠니? 얘 누구겠니? 여자입니다. 여자들 있을 거잖아. 너 대동강 건너면 딴 여자 만날 거잖아. 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3년은요. 사공에 대한 뭡니까?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사공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는데 그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우선 님에 대한 나는 뭐래요? 불신이야. 못 믿어. 웃기고 있네. 1000년을 사랑한다고? 야 귀신을 속이지 나를 속여라. 네, 얘기하는 거죠. 너 넘어가면 여자 만날 거잖아. 자 이런 얘기였어요. 재밌어. 누가 고전이 어렵다고 했어요. 이게 그렇죠. 왜 맨날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문학에서 말하고 있는 시들은 막 다 어떤 겁니까? 이별하고 슬퍼하고 기다리고 이런 거 아니면 다 뭐야? 그쵸? 야, 일제강점기, 일제에 대한 독립에 대한 희망 막 이런 것들이었는데 어머! 둘이 사랑한다?
한데 그리고 어떻대 그죠? 너씨 여자 만날 거잖아. 아니야 천년에 가다며 만날 거잖아. 천년에 가다며 네, 이런 것들 재밌어. 자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아이가 서경별곡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요. 이런 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는가요? 남녀상열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서경별곡이란 아이가 그동안에는 청산별곡이나 관동별곡처럼 뭔가 이렇게 위대하고 거대하고 임금에게 충성 이런 것들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뭐야 이런 걸 애들한테 굳이 또 수능에서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변했죠. 자 그래서 님과 이별의 정한을 담고 있는 남녀상열지사의 내용인 이 서경별곡도 우리가 이렇게 수능 특강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자 갈래와 특징 함께 살펴보시고요. 특징에서는 서리적 표현이 있었습니다. 서리 뭐였습니까? 그죠? 물음표 같은 표현이라고 했어요. 님과의 사랑을 맹세하는 화자의 정서, 마음이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였죠. 상징적 시어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는 화자가 처한 이별의 상황을 드러냅니다. 자 이별의 상황이지만 이별한 상황이 아니라 이별을 할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왜 중요한가? 겨우 남녀상열지사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의 사랑 얘기인데요. 굳이 이 아이가 중요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시간이 변해서, 시대가 변해서 중요해졌다고요.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 하나만이었다면 볼 일이 없었을 거야. 근데 누군가 또 연구했어. 나와. 연구한 사람들 자꾸 잡아야 돼. 그치? 그래갖고 이런 걸 자꾸 연구하니까 수능에서 자꾸 작품들이 많아지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연구했는데 뭘 봤냐? 봤더니, 고려가요에 나와 있는 가시리 뿐만 아니라 이 서경별곡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전후에도 이런 비슷한 이별의 정한, 자 이런 정한이라고 얘기하는 거 마음속의 한이죠. 이별에 대한 마음속의 한을 노래한 작품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쭉 계보를 이렇게 이어가는 작품들 중에 자 여기에 고려가요, 자 청산별곡이라는 아이가 서경별곡이라는 아이가 들어가겠더라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출전 어디에 있냐 봤더니 아까 얘기했죠. 악장, 가사, 시용학, 악보 뭔가 노래로 만들어졌다라는 것들을 출전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자 살펴볼게요. 의가 고려가요뿐만 아니라 자,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작품의 계보를 잇는 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보통 이렇게 서경별곡을 배우게 되면요, 우리 친구들이 같은 함께 봐야 할 작품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황조가라는 아이가 있었죠. 암수가 이렇게 서로 정다운데 나는 힘이 없구나라고 얘기했었던 유리왕의 아이가 있었고, 자 가시리라는 아이가 있고, 송인, 그다음에 황진의 시조. 그렇죠. 시조들은 대부분 이렇게 4대 부의 임금에게 충성하고 뭐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막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어. 그런데 황진이는 여자고 기생이다 보니 자 이런 남녀상열지사라고 얘기하는 이별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과 진달래 꽃으로 쫙 연결이 되고 있어요. 내신에선 그래서 보통 가시리와 서경별곡 그리고 진달래꽃 요 정도가 같이 묶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요 같은 주제를 담고 있고 같은 여성적 어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함께 묶어보시면서, 그러나 공통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그리고 수능에서는 주로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묻는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자 이런 것도 함께 비교해 보시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요 서경별곡이라는 아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아쉬운 것 같아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문제 한번 살펴봅니다. 자 문제는요 그냥 이런 거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많이 보는 문제는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작품을 함께 연계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작품이 나오면 땡큐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정철의 송미인곡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적화자를 A로 보고요. 그 다음 보기에 나와 있는 여기 송미인곡 속의 시적화자를 B라고 됐을 때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함께 보시면 그래요. 너여이고 너구나. 내 소설,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여기 알고 있는 단어 나왔습니다. 사랑. 그죠? 님이 사랑할까 했지만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시는 걸 보니 그 많고 많은 애들 중에 너네 이렇게 알아봐. 이게 또 그렇다며 남자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그만큼만 여자애들 사이에 있어도 얘네 안다며 본능이라며. 자 이렇게 여기실세 나도 님이 뭔가 믿어왔어요. 그래서 다른 뜻이 전혀 없이 어떻게 아양도 좀 부려보고 교태도 좀 부려봤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이 여러 번 많이 부렸더니 반기시는 그 얼굴이 어때요? 옛날과 어찌 다르네요. 마음이 변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밀당이라는 게 여기서 필요한 거야. 벌써 정철의 송민공 안에서 밀당 하라고 알려줍니다. 밀당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귀여운 척만 했더니 남자가 금방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서 생각해보니 내 몸에 지은 죄 산과 같네요. 헐랭. 내가 너무 질척거렸나 보다. 내가 너무 지금 아양을 떨었나 보다. 내 죄야, 내 탓이려니 했습니다. 하늘 원망하겠느냐, 사람을 허물하겠느냐, 나무라겠느냐, 서러워 내가 슬퍼하니 다 조물주의 탓이구나, 이게 운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내용입니다. 아, 이러지 마. 자꾸 볼 때마다 짜증나. 야, 이게 왜 네 탓이야. 마음이 변하는 그 남자 탓이지. 자, 여기 나와 있는 송민곡 함께 살펴봤어요. 자, A와 B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봤더니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요. 보세요. A와 B 두 개의 작품을 함께 묶는 것이 요즘의 추세죠. 트렌드야. 그런데 바보똥꾸 멍충이들은요. 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통으로 봅니다. 그러면 낚여요. 고전은 뭐라 그랬나요? 특히나 고전, 운문, 시가와 관련된 부분은요. 문제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어디 이놈 새끼들 낚아볼까. 낚이는 아이들이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낚이지 않는 문제풀이 요령을 배워가셔야 되는 건데 자, 이럴 때는 A만 봅니다. 서경별곡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나요? 아니요. 서경별곡은 청자, 듣는 사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사연을 담담히 풀어냈나요? 담담히? 아니요. 자, 그럼 서경별곡은 미래를 기약하나요? 아니요. 지금 따라갑니다. 자, 서경별곡은 이별하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자, 서경별곡은 떠난 이미 행복하기를 기원하니? 아니요. 따라간다고 했어. 너 떠나면 지금 딴 여자 만날 거잖아. 근데 무슨 행복을 기원해.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다시 B를 봅니다. 송민곡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했나요? 네, 매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 B는 청자를 앞에 두고 자신의 사연을 담담히 풀어내나요? 네. 왜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듯이 송민곡은 A와 B라는 여자가 갑과 을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너로구나 라고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에서는 과거를 회상하며 노래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너로구나 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 나를 좀 좋아하는 줄 알아서 내가 이렇게 교태와 아양을 부렸었어. 이런 것들 나오죠? 자, B는 이미 이별한 상황입니까? 네. 자, B에서 송민곡에서는 자신을 버린 님과의 재회를 꿈꾸나요? 아니요. 이게 다 운명이다 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제 끝까지 함께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정답은 4번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정답이 4번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풀어가는 요령입니다. 이렇게 낚이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자, 함께 이렇게 서경별곡과 함께요. 서경별곡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왜 이래? 네, 송미인곡이라는 아이들까지 함께 알아봅니다. 자, 전쌤과 함께 살펴보는 개념 이해 득템. 자, 게이드. 네, 함께하는 아이는 서경별곡 고려 가요와 관련된 아이였습니다. 고려 가요의 3분 후 잊지 마. 자, 3음보, 분, 이연체, 후, 렴구라는 아이들과 함께 자, 서경별곡에서요. 이게 화자가 중간에 한번 바뀝니다. 라는 것들도 우리 친구들 팁으로 좀 기억을 해두고 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저쌤은요. 다음 강의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더 즐겁고 재미난 강의 어떤 문학을 통해 만나게 될지 궁금증을 가득 안고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바이바이.